불청객와 홍 팀장의 전자책 다마고치.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해야겠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전자책 저자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유형의 글을 쓸 줄 알아야 돼. 첫 번째 글쓰기는 전자책 본문 쓰기이고, 두 번째 글쓰기는 전자책 완성한 다음에 이 전자책을 소개하는 전자책 판매 글쓰기. 이렇게 두 가지 글쓰기를 해야 돼. 이 두 가지 글쓰기는 모두 중요하지만 사실 전혀 어렵진 않아. 바로 주의사 법칙만 알면 쉽게 쓸 수 있으니까 누구나. 이전 영상인 에피소드 4화에서 이미 이 주의사를 다루긴 했는데 다시 간단히 보면 왜 중요하니까. 먼저 주장 단계야.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행동을 말하는 단계지. 예를 들면 제가 판매하는 A플레인이라는 전자책을 구매하세요. 이런 게 주장이지. 이런 주장을 들은 상대방은 어때? 갑자기 뭔 개똥 같은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왜 뜬금없이 나한테 뭘 사라고 하는 거야? 라는 거니까. 뭔 개소리야! 이때 이유가 등장하게 되지. 이유에서는 내가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를 밝히는 단계야. 그래서 왜냐하면 A플랜 전자책에는 판매량 10배 증가시킨 5가지 비책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이유가 되겠지. 주장과 이유를 들은 상대방은 그럼 정말 판매량이 10배 증가하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그깟 2, 3만원 전자책 사는데 내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럼 정말로 판매량이 10배 증가한 증거가 있어? 실제 사례가 있냐고. 그렇다면 이 실제 사례만 있다면 안 사고는 못 배기게 되겠지. 그래서 이때 실제 사례를 던져서 의심하고 있는 상대방의 걱정을 한 방에 해소해 주는 거야. 즉 사례 단계에서는 내 주장이 뻥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단계야.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럼 제가 2달 만에 매출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늘린 실제 사례를 보시죠. 그리고 제 전자책을 구매하신 수강생도 하루 매출 3만원에서 10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매출이 증가한 그래프나 수익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구매 욕구를 마구 끌어올리는 단계가 바로 그 사례 단계지. 그러니까 수강생의 사례도 있다면 당연히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주의사 구조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의심은 사라지고 구매 욕구는 폭발하게 돼. 왜 안 살 이유가 없으니까. 어때? 처음에는 어떻게 글쓰기를 해야 할지 전혀 감도 잡지 못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글쓰기를 3단계로 나눠보니까 굉장히 쉽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전자책 글쓰기의 핵심은 글쓴이의 문장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심은 없애고 구매 욕구는 팍팍 올려주는 이 주의사라는 구조에서 나오는 거라고. 결국 전자책뿐만 아니라 모든 판매글은 문장력이 아니라 구조로 파는 거야. 실제 이 구조는 탑클래스 판매자들만 사용하는 핵심 개념이기도 해. 전자책 저자는 예술가가 아니라 기술자에 가깝다고 이야기했었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일 출근해야 하는 회사원이 있는데 집에 수도가 꽁꽁 얼어서 동파가 됐네. 그럼 씻지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성악가를 부를까? 아니면 기술자를 부를까? 기술자를 부를 거야. 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소비자들은 전자책 고를 때 예술가가 아니라 그래서 문제 해결사를 찾아. 그럼 예비 구매자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오로지 그것만 찾아서 그 해결책을 기록하면 누구든지 팔리는 전자책 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야. 상대방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과감히 주장할 수 있게 돼. 내 전자책, 즉 문제 해결책을 당장 구매하라고. 이 주의사 원칙은 인간 심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과학적인 구조인 셈이야. 다만 이 주의사 원칙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구조가 망가져버려. 특히 주장과 이유가 빠지면 글의 구조가 밍밍해지고, 사례가 빠지면 예비 구매자들은 이 저자를 경멸하게 돼. 이론만 잔뜩 써있거나 사기꾼으로 오해한다는 거야. 요새 사람들은 증거 중독자들이거든. 앞서 전자책 저자는 2가지 글쓰기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잘 팔리는 판매글들은 이 주의사 구조로 되어 있어. 여기서 순서를 바꾸기도 해 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나는 직장을 때려치우고 한 달 만에 스마트 스토어로 월 1천만원 벌었습니다 라고 도입 후에 자신의 개선된 혹은 성공된 사례부터 쓰면 독자들의 궁금증이 증폭돼서 글을 끝까지 읽게 되는 거거든. 그 글을 클릭하는 독자는 반드시 분명히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가 부진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용이 딱 하고 등장했는데 이걸 읽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야. 사는지 안 사는지는 그 다음의 문제고.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쓰기 힘들어하는 도입부도 얼마든지 임팩트 있게 쓸 수 있는 거야. 바로 자신의 사례나 수강생의 성공 사례를 처음부터 넣어서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거지. 이런 형태로 제목과 도입부를 쓰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앞서 얘기한 임팩트가 가장 큰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보면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만원, 그리고 하루 2시간 월 100만원,
나만의 콘텐츠로 월 100만원. 누가 봐도 읽고 싶겠지? 이 분야에서 특히나 어떤 성과나 개선이 좀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제목이나 글을 쓰다가 막히면 다른 판매자들은 어떻게 썼는지 클래스 101이나 크몽에서 찾아보면 돼. 아니면 같은 분야 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 책에서 쓴 제목과 목차, 내용을 얼마든지 벤치마킹하면 된다고. 이런 책들이 있어. 승리의 기술, 최고의 승부사 트럼프의 이기는 전략, 그리고 두 번째 책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는 법. 딱 제목만 봐도 읽고 싶잖아. 사고 싶고. 이 책들은 제목에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많이 팔렸어. 내 책 제목이 잘 안 써진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책들을 살펴보고 인사이트를 얻으면 돼. 따라서 답은 혼자 고민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찾아보고 움직이는 데서 나오는 거잖아. 이제 주의사 법칙만 알면 나도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의 구조를 훤히 알 수 있게 돼. 아, 이 부분은 주장이구나. 아, 이 부분은 이유구나. 또는 사례구나 라고 말이야. 자신의 전자책이 완성됐다면 이걸 잘 소개하는 판매글을 써야 하는데, 판매글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주의사 구조에다가 제안이라는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돼. 일단 판매글은 이런 거지. 우리가 많이 보던 크몽에서의 판매글 구조야. 이런 판매글을 쓰는데 만약 설득력이 없는 구조로 썼다면 야심차게 준비한 전자책은 안타깝게도 팔리지 않겠지. 정리해보면 전자책 본문은 주의사 형태로 쓰면 되고, 전자책 판매글은 주의사제로 쓰면 돼. 전자책 저자인 우리는 목차와 가격으로 구매를 고민하는 상대방에게 제안을 하는 거야. 주장과 이유 그리고 사례만 적절히 들어가 있다면 제안은 반드시 먹히게 돼 있어. 목차와 가격은 이런 거지. 우리가 가장 많이 본 그리고 가장 많이 판매된 강의의 실제 사례야. 신사임당님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 좌측은 목차겠지 누가 봐도, 우측은 가격이야. 그러니까 우리 제안을 완성하는 게 목차 다음은 가격이라는 거지. 이렇게 우린 제안을 하게 돼. 그럼 앞서 이미 설득된 예비 구매자는 이 책을 살까 혹은 이 책 말고 저 책을 살까 라는 프레임에서 이제는 이 프레임이 바뀌게 돼. 고민이 바뀌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이 책을 살까 아니면 말까 라고 고민이 바뀌게 된다는 거야. 즉 구매 확률이 처음에는 1%였던 게 50%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거야. 이런 상황에서 예비 구매자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더 추가한다면 이것만 안 팔리는 게 이상해지겠지. 처음에 예비 구매자는 자신이 손해볼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손해가 아닌 이득인 상황으로 만들어주면 예비 구매자는 판매자의 판매 제안을 거부하기 힘들게 돼. 즉 이런 거지. 손해보다 이득이 월등히 커 보이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야. 이미 설득된 상대방을 완전히 KO시키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 첫 번째, 가격 할인. 이거는 기간이나 인원수를 한정해서 가격 할인을 해줄 수 있겠지. 두 번째, 무이자 할부. 세 번째, 맛보기 샘플을 먼저 제공하는 거. 네 번째, 수강료보다 10배 더 뽑는 방법. 이거는 이제 판매글 또는 목차에다가 넣어서 임팩트를 줄 수 있겠지. 다섯 번째, 만족 못할 시 100% 환불. 특히 여기서 불만족 시 100% 환불 전략은 체리피커도 많이 발생시키게 되겠지만 매출도 아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이야. 얼마나 자신이 있길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해준다는 거지? 라고 예미 구매자는 아주 놀라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알아본 것을 정리해보면 한 가지 사실만 남아. 거듭 강조하는 내용인데, 즉 전자책 글쓰기는 문장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장력이 아니라 주의사라는 구조로 쓴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구조로 판매한다고 이야기했지. 전자책 글쓰기와 판매 모두 뭐라고? 문장력이 아니라 구조라는 거. 이제 글쓰기는 겁낼 필요 없겠지. 이제는 얼른 1차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책을 완성하는 일만 남았네. 글청개와 홍 팀장의 전자책 다마고치 다음화도 기대해주세요.